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웹서버, 요거는 이제 엔진엑스고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우리가 이제 PHP를 쓰는데 PHP FPM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요거는 마리아DB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역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세 개의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 염으로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엔진엑스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리아DB가 있는 거고, PHP 먼저 할게요. PHP FPM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DB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자,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죠? 얘는 특정 폴더의 어떤 자원들, 뭐 문서라든지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누군가 요청을 하면은 주는 역할을 하고, 그죠? 정확히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프로그래밍 처리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엔진인 PHP FPM. 그래서 만약에 요청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HTML이나 뭐 이미지 같은 거, 뭐 JPG, 자, 뭐 요런 이미지 파일 또는 뭐 MP4, 사운드 파일, 요런 거는 얘가 그냥 잡아다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구구단을 뭐 원하는 단 딱 넘겨주면은 그 단에 맞는 구구단을 만들어준다 하거나,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는 얘가 엔진엑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PHP라든지 뭐 JS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얘가 처리를 못하니까, 만약에 PHP라는 확장자로 들어오면은 처리를 얘한테 위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PHP 프로그래밍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HTML로 만들어줘요. 프로그래밍 처리된 결과를. 그럼 얘가 이제 그 받은 거를 다시 주는 방식이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우리가 뭐 컴퓨터를 끄거나 아니면 이 서비스를 내렸다 올리면은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아닌 하드디스크, HDD나 SSD죠, 참. SSD. 여기에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얘를 거쳐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 DB 이제 서비스는 요 디스크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아주 구조적으로 잘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HP가 영구적으로 뭔가 보관을 할 때는 얘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얘한테 전달을 해요. 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뭐 SQL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DB를 따로 공부하시면 알게 되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세 개의 서비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리눅스를 통해서.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한 리눅스 안에서 세 개 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 버전인데,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위존하고 있는 위존 패키지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잘못되면은 뭐 얘가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얘 하나 잘못돼도 뭐 얘랑 얘가 같은 서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서비스 3개를 각각 서로 다른 컴퓨터에 분리를 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진짜로 물리적인 컴퓨터 3개를 준비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가 자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상 머신 OS를 새로 하나의 OS에다가 3개의 OS를 설치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저희가 이제 가상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버전이었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OS 안에 OS 3개를 설치하는 건 너무나 헤비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OS를 공유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만 격리를 하는 방향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격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게 이제 도커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성은 현재 하나의 리눅스 OS에다가 3개 서비스를 모두 몽땅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직전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커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도커에 의해서 이 3개를 격리를 시키는 게 오늘 저희가 할 일입니다. 아직 격리 안 돼 있어요. 자, 이 격리돼서, 그죠? 격리돼가지고 외부와 단절된 요거를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일단 요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시스템 CTL 해가지고 스테이터스 엔진X 했을 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자, 요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네, 잠시만요. PHP, FPM. 자, 그러니까 요게 3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을까? 잠시만요, 여러분. 도커만 설치가 되어 있네. 자, 여러분, 이거 일단 제가 조금 빠르게 좀 설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설치가 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네요. VI인 것 같고. 자, 여러분도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엔진X 같은 경우는 요 레파지토리에서 요 내용을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요거를 한번 쭉 빠르게 좀 진행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자, 요거 요렇게 정보 기입하면은 새로운 레파지토리 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염 인스톨 할 때 이제 요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요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진X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페일드 같듯이. 자, 설치가 잘 됐나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설치가 됐으면 이제 이게 켜져 있는 상태는 아닐 거니까 스타트 해주시고, 켜줄 때마다 작동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 해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접속도 한번 해보시고요.
파이어월드 같은 거는 이제 꺼주셔야겠죠. 이것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못하신 분들은 요거 저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sudo systemctl stop 파이어월드 요거 켜져 있으면은 계속 막죠. 외부의 접근을. 요것도 일단 disable로 꺼두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엔진엑스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HP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요거는 to 서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레파지토리를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PHP를 설치하게 되면은 9버전, 되게 옛날 버전, 5점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 버전, 8점 버전, 8버전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8버전이 있는 레파지토리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8버전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고, 자, 요거를 해주시면은 PHP에 관련된 많은 패키지들을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바로 요걸로 진행할 거예요. 요거 article 언더바 list.php, 요게 이제 DB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DB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는 거다? 여기 MySQL 커넥트에서 그 DB 접속 정보를 넣어주면은 요 해당 DB에 가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한 거죠.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다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sudo systemctl status php-fpm 이것도 이제 켜줘야겠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start php-fpm 그리고 역시 enable php-fpm. 자, 이렇게 작동 중이면, 자, 얘가 이제 9000번 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nested nlpt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nestet이 안 되시면은 요게 이제 설치가 요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요 명령어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요것도 혹시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sudo yum install -y net-tools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y는 y라는 플래그를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을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이건 뭐 패키지 이름이겠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 자, 이미 다 한 번씩 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이게 9000번이라는 사실을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net nlpt 하시면은 9000번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9000번이 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sef php 그랩을 안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php fpm이 떠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 뭐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완성이 됐죠? 설치가 다 됐으니까, 자, 어디에다가 만들까요?
대충 여기에다 만들겠습니다. mkdir 대시 p 하면은 그 폴더를 만들 때 이렇게 계층 데스를 모두 적용해서 한 번에 만들어주는 옵션이죠. 그래서 여기다 웹에다가 사이트 1에다가 퍼블릭 앞에 수도 붙여주셔야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PH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파일. 자, vi 수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수도 계속 넣기 귀찮으니까 수도 ch-on으로 이거를 R 옵션 그 대문자 R 옵션 주면은 제기적으로 이제 모든 내부 폴더까지 다 적용을 해준다라는 옵션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웹 요게만 딱 ch-on 해주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알아서 이 R 옵션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1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요게 소유자고 요게 그룹이죠. 그룹은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그룹으로 돼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ls 웹 이렇게 ls 루트 해보시면은 lsL로 할게요. 요게 이제 유저 1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할 때마다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유저 1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VIM 또는 VIM, 아마 처음에는 VIM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버전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게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4기가짜리면은 VIM이 설치가 되어 있고, 미니멀한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이게 VIM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거든요. VI로 할게요. 두 개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VIM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VIM으로. 자, 일단 요 etc 아니다. 웹에서 자, 사이트 1에 퍼블릭 여기에다가 article underbar list.php 이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요거 복사하시면 되죠. 요거 하나 복사를 하고요. 요 위에 복사 붙여넣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빼먹는 거 없이 잘 복사해 주시고, 일단 요거는 넘어갑니다. 이따가 놓치도록 하고, 요거는 일단 꺼주시고요. 저장하고 꺼주시고 WQ. 자,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 용도로 하나만 더 만들게요. test.php. 요거 이제 PHP 파일을 잘 불러올 수 있는지 테스트 용도고요. 테스트 이렇게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꺼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엔진X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요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요 파일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vi etc nginx conf.d에 default.conf. 그래서 저희가 일단 vhos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default.conf에는 요 80 포트로 아주 기본적인 서버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지금 우리가 요거 지금 접근한 거는 80 포트, 이런 브라우저에다가는 포트 안 적으면 80이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생략해도 된다. 어쨌든 80 포트로 접근했기 때문에 요 서버를 탄 거고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폴더는 USR의 쉐어의 nginx html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LS로 할게요. LS로 USR의 쉐어의 nginx의 html 하시면은 여기 index.html 있죠? 그러니까 요 파일이 지금 요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 test.php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당연히 이 test.php는 여기 없어요. 엔진엑스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엔진엑스가 프로그래밍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hp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가 돼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vi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test.php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hp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여기는 그냥 하이하이라고 해볼게요. WQ로 저장해서 나가주시고, 자, 이렇게 뜨면은 이제 수두 권한을 제가 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뜨시면은 Q하고 느낌표에서 저장 없이 나가주시고, 요 맨 앞에 수두만 붙여주세요. 그럼 다시 하이하이 WQ. 자, 그럼 test.php 접근은 가능한데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가 된다. 그럼 php의 어떤 프로그래밍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엔진엑스한테는 요거를 부탁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진엑스의 이 설정 파일, 여러분들은 뭐 vhost를 만들었으면 vhost에다가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저는 그냥 디폴트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디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디폴트 컴프에 다시 가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수도 앞에 붙여줄게요. 자, 요 로케이션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접근 경로 URL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때마다 여기를 바라보고 자원을 주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PHP 같은 경우 여기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확장자가 PHP라는 확장자로 들어오면 요거 안 태우고, 기본 로케이션 안 태우고, 위에 요거죠. 요거 안 태우고, 요 밑에 거 태운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 일단 주석을 다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 루트는 사실 없어도 돼요. 자,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요 패스트 CGI 패스랑 패스트 CGI 파람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패스트 CGI 패스는 뭐다? 엔진엑스가 자기가 PHP 처리 못하니까 이렇게 넘겨준다 그랬죠. PHP FPM한테. 그죠? 자, 그럼 당연히 뭐를 가정해요? 항상 우리는 같은 리눅스 OS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항상 상정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컴퓨터면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요청을 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CGI 패스는 그 PHP FPM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당 서비스의 포트입니다. PHP FPM의 기본 포트는 9000번이니까 포트는 변경할 필요 없고요. 여기 요 부분만, 자, 127.0.0.1이 맞죠? 사실 저희는 맞죠? 왜냐면 같은 똑같은 OS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7.0.0.1이니까 이 리눅스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로컬 호스트를 갖고요. 다만 이제 포트가 다른 거죠. 얘는 80 포트인 거고 얘는 9000번 포트인 거죠. 그래서 9000번 포트로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우리 컨테이너 작업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크립트 파일링, 여기가 이제 이게 요 스크립트라고 돼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앞에다가 경로를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경로냐면은 PHP 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PHP 파일이 있는 경우. 자, 저희는 아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루트 폴더에서 웹 폴더 밑에 사이트 1 폴더 밑에 퍼블릭.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 PHP FPM 있죠. 얘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 경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경로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HP FPM이 저희 리눅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php 파일 만든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요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 요 앞에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옵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검색해서 그때그때 추가하시는 거지 검색을 미리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할게요. WQ로 저장해 주시고 나가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컴프 파일이 바뀌었으면은 서비스를 한번 재시작해 주시고요. 엔진엑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엔진엑스 설정 파일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러분 요것도 하나 바꿔줘야겠네요. 이게 요거 컴프 그 설정 파일 다시 와서 이 루트를 정해줘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원래 이제 이 PHP 파일을 보통 웹서버가 바라보는 HTML 파일이랑 같이 놔가지고 루트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 루트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바꿔줄게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걸로 바꿔줄게요.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요 앞에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루트를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줄게요. 다시 리스타트 해주시고 자, 여러분 요거 127.0.0.1 맞는데? 잠시만요.
요거 복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볼 테니까요.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마리아 DB까지만 같이 설치를 해볼게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리아 DB 설치하는 거는 여기 이제 다시 원으로 가야죠. 여기서 컨트롤 F로 마리아 DB 이렇게 찾으시면은 DB 서버 구축 89번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비슷하게 일단 레파지토리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 파일을 만들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sudo vi etc 0.repo 여기다가 maria db.repo 하시고,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은 요것도 일단 순서를 딱 기억을 하시면은 이 MySQL, 그러니까 MariaDB가 설치가 되면 MariaDB랑 MySQL이랑은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MySQL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요게 이제 MariaD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설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언제나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sudo system ctl status mysql 이렇게 해도 되고 mariadb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자, 저는 이제 mysql로 할 건데 이거 일단 스타트 해주시고 역시 enable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로 해야 되는 게 MySQL이라는 거를 설치하면 이제 이것도 계정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기존 그 관리자 계정이 있고 이제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자 계정 딱 하나만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관리자 계정에 대한 그 세팅을 좀 할 때는 요 파일을 실행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요거 아닌데? 요거죠, 요거. 보안 관련 설정. 그래서 요거를 딱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게 뭔가 실행이 될 텐데, 자, 현재 패스워드 처음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요 유닉스 소켓에 이제 유닉스 소켓으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격에서 뭐랄까 관리자 권한을 따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운영체제 루트 권한이랑 뭐 일치를 시킬 것이냐, 뭐 이건데, 이거는 보통 그냥 선택이긴 한데 N으로 진행을 해요. 자, 뭐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N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는 요것만 Y,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디폴트라서 그냥 엔터 치시면 이제 대문자인 걸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죠. 저는 1, 2, 3, 4로 할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다 엔터 쳐주겠습니다. Y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치면 그냥 다 Y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설정 정보도 이제 해줘야 되지만 저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접속하는 방법도 일단 기억하세요. 대시 U 옵션 주고 관리자 계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처음에 루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P 옵션 뒤에 바로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자 권한을 쓰기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위에서 세팅을 했을 때 이 루트로는 이제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격 접속에서 쓸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죠. 자, 요때는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그레이브 문자를 양쪽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에다가 그레이브 문자를 붙여 주셔야 돼요. 원래 이제 여기에는 IP 같은 걸 넣어서 특정 IP만 이 DB에 붙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냥 %로 하면은 어떤 IP든 모든 IP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유저는 어떤 외부 컴퓨터에서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코리아라는 계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비밀번호는 요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체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엑시트를 일단 나가주시고요. MySQL을 접근할 때는 유저를 이제 루트가 아니라 방금 만든 코리아,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4. 여기 헷갈리시면은 대시 P만 하고 엔터 치시면은 패스워드는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코리아로.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야죠. 요거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요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거를 저희가 요거 만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원격 접속을 할 때 루트로는 접속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요 SQL YOG라는 원격 접속용 DB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건데, 이거 루트로는 절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접속을 다시 해볼게요. 이름은 그냥 새 연결해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 연결해서 뭐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어드레스는 여러분들 요거 어드레스 IPADDR 하면 나오는 요거 여러분들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사용자 이름은 처음에는 아까 뭐였죠? 코리아였죠? 여기서 루트 이렇게 하면 접근 안 된다 그랬습니다. 코리아.
여기서 접근하려고 이제 코리아 만든 거예요.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4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DB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 복사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복사해가지고 그 전에 요거 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코리아 계정 말고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건데 이 사이트 1만 이용할 수 있는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보안적인 이유 때문이죠. 요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해서 F9 누르면 실행되죠. 자, 그리고 요거 그랜트는 루트만 가능해가지고 요거는 또 여기서 따로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요거 브레이브 문자만 빼지 말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1이라는 DB에 대해서 요 사이트 1이라는 유저한테 모든 권한을 여기에 대한 것만, 요 DB에 관한 것만 모든 권한을 주는 거고요. 이 사이트 1의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4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컴퓨터에서든 접근 가능한 유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에 세미콜론까지 넣어주셔야 완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쭉 긁어서 F9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UTF 설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한글이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저는 일단 영어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요 UTF 아까 요거 설정하셨으면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3개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필수 3가지 서비스를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봤고요. 자, 방금 저희는 이제 PHP 연동이 잘 안돼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지금은 다 이 상태인 거죠.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리눅스 안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나씩 시킬 겁니다. 엔진X부터 격리할 거고, 그 다음에 격리된 컨테이너와 호스트, 그러니까 이 리눅스 간의 통신, 또는 이제 격리해서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 나오면 컨테이너 간의 통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